김서진, 김정현, 김하연, 박시연, 윤서원, 안광현, 이도, 김서진, 네. 정한별, 네. 조찬민, 하도준, 네. 네. 그러면 다 중3, 4 수업 들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책 여러분들이 잘 챙겨 오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셋, 교수님 표지랑 개념을 교수님 표지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표지가 다르면은 바꿔 오셔야 되니까 다 하나 지금 봤을 때는 다 같은 표지로 챙겨 오신 것 같나요? 다음에 1층에, 아래층에서 테스크에서 중3상 개별본 받아오셨어야 하는데 다 받아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게 리뉴얼이 됐어요, 리뉴얼. 이거 위해서. 이따가 앞에 내용은 다를 거 없으니까 이따 받아오세요. 네, 다 받아오시고. 네, 이렇게 생긴 거 받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첫날이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드리자면 여기 붙어있는 거 무시하시고 여기에 붙어있는 시간표대로 저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5시에 쉬셨으니까 5시부터 우리는 7시 25분까지 여기 405호에서 당분간 별일이 없으면 계속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여기서 수업을 할 거고요. 테스트실은 아래 3층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7시 25분 35분부터 해서 10분 사이에 쉬는 시간 겸 이동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7시 35분부터 일단 8시 30분인데 제 시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 시험을 보고 다 끝내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첫 수업이어서 숙제가 없지만 과제 못하신 분들은 다 마치고 나눠서 과제하고 가셔야 합니다. 제 시험은 일단 70점 미만이면은 제 시험이고요. 그래서 70점까지, 70점이면은 우리가 15문제를 1테스트로 보게 되니까 한 문제당 6점씩 감점이 되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10문제까지는 맞추셔야 돼요. 10문제 이상 맞히라는 얘기고요. 5문제보다 더 많이 틀리면 6문제, 8문제 이렇게 두두두 틀리면은 제 시험을 보고 가십니다. 제 시험은 점수를 통과할 때까지인데 70점인가요? 80점인가요? 80점인가요? 네, 제 시험은 10문제로 돼요. 제 시험이 10문제로 돼서 하나당 10점씩인데 80점 넘기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3개 틀리는 것까지 3개 틀리면 계속 보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테스트실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아래 내려가면은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거는 1, 1테스트고 우리가 월수금반이잖아요. 그거 내 이름을 얘기 안 했네. 그리고 월수금 1교시에 수업하고요. 저를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오늘은 제 문자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몇 호로 오라고. 근데 항상 강의실 표는 항상 여기 아래에 올 때 붙어 있고 올라올 때 4층 앞에도 붙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 반이랑 그 다음에 중2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이름 확인하셔서 안내사항 따르시면 됩니다. 제가 보강을 부르거나 할 때 또 있는데 보통은 뭐 크게 강의실에 바뀌지 않는데 주말에는 또 보강하는 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아래에 다 강의실 써있기 때문에 이름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름이 조찬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에는 1, 2테스트 보고요. 수요일에는 주말 테스트 또 봅니다. 1, 2테스트 보고 주말 테스트 본다. 그래서
주말 테스트는 우리 교재에서 그대로 나오는 학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고요. 일일 테스트는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근데 이 원래 기존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제 월요일 날 보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월요일 날 우리가 오답 테스트라는 걸 신설해버려가지고, 예, 주말 테스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 둘 다 책에서 나와요, 책에서. 교재랑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주말 테스트는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는 건데, 먼저 원장님이 개념 문제랑 꼭 풀어야 되는 필수 문제들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답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해오시다가 모르겠으면 별표를 쳐오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제가 모아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보고요.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난이도 3 이런 거에서 별표 쳐오실 거잖아요. 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그냥 이전에도 그냥 오답 프린트로 배부해서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 풀고 끝났는데, 그걸로 시험 본다. 그 테스트니까 뭐 크게 여러분들 뭐 엄청 다르진 않고 그냥 새로운 그냥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이런 거 다 시험이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둘 다 월요일 수요일 책에서 출제되는 걸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테스트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이고요. 오답 테스트는 다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오답을 아직 오늘 첫 수업하고 월요일날 바로 오답 할 만한 분량, 테스트 분량이 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트 테스트나 주말 테스트는 다 누적 범위로 봐서 여러분들이 막 4월, 5월 이렇게 봤을 때도 3월에 배운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복습 꼼꼼히 하셔야겠고요. 주말 테스트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계획문에서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계획문 다 받아오셨을 텐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목차 써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쪽부터 보시면은 개념 문제가 쭉 나와있죠. 중3, 3 기본반이라서요. 네, 개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서 쓰실 수 있어야 하고요. 지금 먼저 알려드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보실 주말 테스트에 출제되는 문제 번호는 1번, 2번, 3번입니다. 1, 2, 3에다가 체크해놔 주세요. 혹시 이거 안 받아오셨을까요? 아, 혹시 그러면 밑에 가서 네, 받아오실게요. 앞엔 다른 거 없어서 일단 체크는 해보세요. 네. 쉬는 시간. 왜? 아니. 네, 1, 2, 3입니다. 그래서 보강, 친구들 보강 물어봤으니까 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주말 테스트에서 50점 미만 커트라인에 걸리면은 주말에 보강 나오셔야 되고요. 토요일에 보통 오시간에 부를 예정이에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수업일 때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학원 규정이고요. 숙제가 너무 과제가 미흡하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주말에 불러서 시키려고 하니까, 네, 과제 미흡을 제가 판단했을 때 월수금 수업인데, 예, 주 3회 수업인데 2회 이상 뭔가 과제가 미흡한 것 같다. 예, 이렇게 A를 받을 급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주말에 불러다가 시키고 보내겠습니다. 관련 설명은 네, 크게 뭐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과제노트? 과제노트 쓰는 것만 마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과제노트는 일괄적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데, 네, 저랑 첫 수업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과제노트를 보시면은 밑에 노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게 과제노트고요. 문제번호 써있고 뭐 이렇게 쓰는 칸 잔뜩 있고 6칸으로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당 6칸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1번, 2번, 3번을 풀었으면 4, 5, 6번을 여기다 풀지 마시고 항상 여기 왼쪽에만 푸세요. 왼쪽에만. 숙제 오실 때 왼쪽에만 푸시고요. 네, 내가 1번을 맞았다. 네, 틀렸다. 이렇게 채점을 해오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지우지 말고 옆에 다시 풀어 오시는데 맞았다 이러면은 세모,
틀렸다! 그러면 다시 또 X.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뭐 3번이 풀었으면 3번 칸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풀어오시거나 아니면 2번 칸이 남았으면은 거기 한 번 더 푸시거나 해서 네. 과제는 아까 제가 미흡하면은 예, 구간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제에서 A 평가를 받는 기준은 당연히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네, 빠진 문제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채점 해보셔야 되고요. 오답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답이란 말은 스스로 문제를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점하실 때 내가 오답인데 해설지는 제가 따로 걷진 않아요. 해설지 따로 걷진 않는데 예, 여러분들이 해설지 보고 뭔가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은 필기를 해오시는 게 오답의 목표입니다. 내가 틀린 거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할 건 질문하는 거고 본인이 여기까지 공부해 오셔야 되고 근데 몰라서 못 풀어서 이건 빈칸이에요. 내가 이렇게 풀어왔는데 네, 3번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는지 여러분들이 딱 보고 왠지 어려워 보여. 왠지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 내가 못 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발표를 해오셨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있고 비워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고 이게 제가 한 50문제 내줬는데 이런 게 한 개, 두 개 있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50문제 내줬는데 저런 게 한 20개 있다. 이러면 숙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네, 몰라서 못 풀었어요가 아니라 별표로 빈칸 남겨온 거는 네, 안 해온 걸로 간주를 할 거고요. 그럼 진짜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면은 문제에 있는 식이라도 그대로 써 오시거나 뭔가 내 문제가 이걸 풀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걸 남겨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서 과제평가 A가 나가고요. C 같은 경우에는 과제에 70에서 90% 정도가 됐을 때고요. F가 70보다 더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0%가 F 받는 기준이어서 원래. 근데 저는 사실 문제만 풀어왔다 채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기본 C고요. 채점을 안 하고 오답도 안 했다. 그럼 기본 C고요. 문제도 사실 풀어본 흔적이 별로 없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문제 번호가 다 써있어도 F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F는 우리 별점이 쌓이는 거니까 네, 제가 그냥 F라고 입력을 하는 순간 바로 별점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제 꼭 잘 해오시고요. 이외에 궁금한 거 있을까요 혹시? 오늘 테스트 뭐 뭐냐고요? 네. 오늘 테스트 원래 1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운 걸 출제하는 건데 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 됩니다. 네, 오늘 배운 거 그대로 됩니다. 근데 네. 저번에 그 상점 받은 거는 기프티콘 문제 맞아요? 그거는 아마 성남시에서 합계를 해서 뭐 3월 중순쯤에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아마 그 전에 발송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오늘 그 리스트에서 다시 쌓는 거고요. 그 이전에 봤던 상점 벌점 계산은 아마 상담실에서 이후에 해줄 겁니다. 또 궁금한 거? 그러면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필기를 같은 걸 이렇게 시킬 때 여기다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넘겨보시면은 넘겨보시면 30쪽 이쪽 부분에 필기노트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라고 하면은 이 부분 필기노트 파트를 펴시면 되고요. 이 계획문이라는 책에 한 30쪽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를 지금 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인 걸로 지금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반은 3학년 1학기를 아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전제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내용을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관리의 차례 이렇게 있는 부분도 같이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 지금 새로 받았다. 이거 다 썼지? 자리 없지? 기획문 지금 네, 차례 여기 못 펴시면 되고요. 차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크게 4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첫 단원은 실수와 그 연산이고 아래 소제목에 제곱근과 실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통닭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인데요. 다항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고 곱셈도 알고 인수분해는 네, 3학년 1학기에 처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선단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학년, 2학년에서 배운 건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이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2개 이상 연립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1차 함수에 이어서 2차 함수라는 개념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과정을 여기 학원에 수강하셨다면 보통 다 2학년 2학기 거를 공부하고 오신 상태일 텐데 2학년 2학기께 도형 문제라면 다시 3학년 1학기는 네, 이렇게 방정식과 함수 등등이 나오는 식 계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수와 그 연산에서 제곱근과 실수 이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수 개념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전체 목차 같이 봤으니까 책 자주 푸셔도 되고요. 필기 같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x제곱은 36이라는 네, 이러한 등호가 있는 식을 하나 썼는데요. 등식이고요.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정식인가요? 방정식인가요? 예, 저 식을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러면 이제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가 사실 나와야 하는데 방정식이라는 건 이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지는 식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x가 1을 대입하면 1은 36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죠. 1은 36이다. 말이 안 돼요. x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야 이 두 식이 참이 될까요? 6? 네, 6이죠. 그럼 6 말고 다른 건 안 될까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이다. 이것도 맞고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얼마인지 물어본다면은 6과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밑과 지수가 있는 거 다 읽으실 수 있죠? x의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방정식이냐고 물어봤는데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그동안 쓰긴 했습니다. 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것이냐? x는 36의 제곱근이다 라고 우리는 이걸 표현할 겁니다. x는 36의 제곱근이다. 그러니까 36 제곱근이다.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이다 라는 뜻이에요.
36이 되는 수 여러분들이 6과 마이너스 6이라고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x가 되는 거는 6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6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거를 사실 6과 마이너스 6은 부호 차이밖에 없고 절대값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이 같은 경우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부호는 생략을 해서 쓰지만 이걸 같이 쓰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제곱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제곱근이다 이건데 얘 말고 제가 다른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35이다로 가볼게요. 자, x제곱, 제곱해서 36이 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x제곱 했을 때 36이 되는 거는 66에 36이 있으니까 대답을 했는데 같은 정수를 곱해서 35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66이 36이고요. 5 곱하시면 25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푸실 때요. 이렇게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를 푸실 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식을 세워서 풉니다. 그쵸? 그러면은 x제곱은 64 플러스 36이어서 100이죠? 그럼 제곱해서 100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x 선생님 길이가 10입니다 라고 2학년 2학기에서 문제 잘 푸셨을 겁니다. 이게 굳이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x가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는 무조건 양수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5랑 6이랑 x랑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x의 제곱이다 라고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만족하게끔 식을 세워볼 건데 x제곱은 그러면 25 더하기 36이니까 계산하셨을 때 61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곱을 해서 61이 되는 그러한 정수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형태를 주고 뭔가 x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뭘 어떻게 물어봤냐? x제곱을 구하여라 이랬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럼 이 x는 제곱해서 35가 되는 수 우리가 배운 수 범위 내에서는 얘를 따로 표현할 일이 없고요. 그래서 뭔가 기호를 하나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여기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하나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자를 하나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자가 무엇이냐면은 근호라고 우리는 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호에 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근호라는 말을 어떻게 좀
볼 것이냐면 이걸 읽는 법. 은 루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루트. 그래서 얘는 루트 35라고 읽으시면 되는 기호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x 자리에 루트 35를 넣었는데, 자, 우리가 기호를 지금 약속하는 과정인 겁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은 여기서 무의미해요. 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중입니다. 아, 제곱해서 35가 되는 수를 루트 35라고 그렇게 쓰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얘 다시 제곱하면은 아, 이거 35가 되는 걸로 약속을 하자.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6을 제곱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36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를 전체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2번 계산이 되니까 플러스가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도 제곱이 되고 루트도 제곱이 되면서 얘도 역시 35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딱 루트 35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곱근이 6과 마이너스 6이었던 것처럼 루트를 붙일 때도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구분해서 쓰셔야 하고요. 읽는 순서는 마이너스를 먼저 읽으시면 되고 루트 35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는 거라서 일부러 다 한글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제곱이 100이다 했을 때 아,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 딱 10이지 라고 알고 정답을 이렇게 정수나 자연수의 범위 내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제곱해서 61이 되는 그러한 정수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이 x는 루트 61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마이너스 루트 61을 쓰지 않는 건 네, 길이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루트에 대해서는 영어거든요. 영어예요. 한글은 아니고 루트가 어떤 영단어인지 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오늘 뭘 공부하는 중이냐면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할 때 그 근인데요. 그 근은 여기서 뿌리라네.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근. 한자를 못 따를 수 있으면 안 주셔도 돼요. 네. 뿌리 근이라는 한자어예요. 근, 뭐였을까요? 근. 당근. 당근이 왜 당근인지 아는 사람? 뿌리채소. 어디서 뿌리채소일까? 당나라에서, 중국 당나라에서 뿌리채소이기 때문에 당근이죠. 연근, 연꽃의 뿌리. 연근, 근. 그러니까 그 뿌리 근자를 쓰고요.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루트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뜻을 가지는 한자어라 영단어로 우리가 개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특정한 수들을 가지고 좀 내려가면서 써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9의 제곱근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9의 제곱근이 얼마야? 아,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9가
9가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x제곱은 9이다 라는 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이걸 만족하는 x가 3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이거 바꿔 쓸게요. 네, 그래서 3을 제곱해도 9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된다. 그러니까 x자리에 들어갈 걸로 알맞은 게 3과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의 제곱근. 자, 8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8이 되는 거. 제곱해서 8이 되는 거. 근데 없거든요? 제곱해서 8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나 정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8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루트를 씌워주는 걸로 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요 x제곱은 8이다 라고 식이 나와 있잖아요. x는 이라고 쓸 때 그럼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의 7의 제곱근, 6의 제곱근, 5의 제곱근, 4의 제곱근 등등등 있는데, 그래서 5의 제곱근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x제곱이 5라고 그렇다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라고 우리가 씌워줄 수 있겠습니다. 5의 제곱근을 물어보면 우리는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제곱근인데요. 그럼 4의 제곱근은 x제곱은 4. 여러분들은 2를 제곱해서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도 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제곱을 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기호를 우변에 싹 씌워준 거거든요. 얘는 그렇게 못 쓰냐는 거죠.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제곱근에 대한 기호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건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랑 같은 표현인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두시면 좋겠냐, 이 제곱근 자체는 답을 정확하게 쓰실 때는 2와 마이너스 2라고 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뭘 아셔야 되는 거냐, 루트 4는 4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2랑 똑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4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루트 4까지가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절대값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붙은 것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거. 또 사실상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4라는 값과 2라는 값은 같은 값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3분의 6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답으로 3분의 6 이렇게 씁니까? 안 쓰시죠? 약분해서 쓰실 거고 기하분수 형태로 쓸 거잖아요. 그러한 역학 느낌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2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루트 4라고 굳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값이 같은 값이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추가로 이제 약간 어렵게 내고 싶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 4의 제곱근. 루트 4랑 같은 값입니까?
예, 루트 4는 방금 제가 2랑 같은 값이라고 했어요. 루트를 씌워준 것과 안 씌워준 것, 내 눈에 예, 절대값이 그냥 숫자가 똑같다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호의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값을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라고 루트 4의 제곱근이 얼마냐, 루트 4의 제곱근은 2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루트 4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루트 4가 딱 2인데 2, 그죠? 2잖아 2, 그죠? 2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중이네. 2의 제곱근. 네, 루트 4의 제곱근은요 2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4의 제곱근인 거고요. 루트 4의 제곱근은 2의 제곱근이고, 따라서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고 1, 4, 9, 16 이렇게 넘어가면 네,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현할 때 네, 루트를 씌워줘야겠구나. 그래서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정답으로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1의 제곱근은 뭘까요? 제곱해서 1이 되게 만들어야 하니 1을 제곱해도 1이고요. 그쵸?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하시면 역시 플러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의 제곱근은 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0의 제곱근도 있을까요? 영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어떤 값을 제곱해야 0이 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0의 제곱은 0이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0 곱하기 0은 0이죠. 왜냐면 어떤 수랑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잖아요. 0과 0을 곱해도 그게 0이 되는 거는 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사실 보니까 너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 어떤 식으로 쓰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 1과 마이너스 1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절대값이 같은 걸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씩 쓰거든요. 하지만 0에서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부호를 결정하지 않고요. 딱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을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 것이냐.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게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곱을 다 시켰는데 아니 사실 보시면은 2도 내가 제곱을 하니까 4고요. 마이너스 2가 되려나? 라고 생각을 해봐도 마이너스 2를 제곱해버리면 당연히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말이 안 돼요. 결국에 이걸 만족하는 네, x는 없는 거죠. 해가 없다. 그죠? 제가 아까 초반에 방정식이냐고 물어봤었는데 해가 없다 라고 되는 거죠. 해가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딱히 없어. 예,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곱해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가 4가 되는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에서 요런 문장 되게 자주 나옵니다.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맞을까요? 아니겠죠? 네. 지금 아니라는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양수인 된 부분부터는 사실 딱 2개가 되는 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2개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를 고려하셔야 되냐? 0의 제곱근 0 그거 한 개이죠? 한 개이다. 없다는 아니에요. 그쵸? 0이 있으니까 없다는 아니고요. 그게 다만 음수의 제곱근 뭐뭐의 제곱근을 물어봤는데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제곱근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프린트 드린 거로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에 x가 8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8의 제곱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제곱을 한 거에 대한 근이란 얘기거든요. 근.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x는 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수다. 네, 그런 뜻이고요. 같이 쓰세요. 옆에 있어요.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 x의 제곱은 8이다. 그쵸? 제곱했을 때 8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x를 제곱하면 8이 되게끔 해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x를 제곱했을 때 8이다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죠?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관계식은 얘고요. 제곱에 대해서.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를 내가 쓰고 싶어요. 이건 관계식인 거고요. 그쵸? 그 x가 얼마인지 쓰고 싶어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유리수 내에서는 제곱해서 8이 되는 거 없었다.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제곱 하시면 바로 9로 건너뛰잖아요. 이 사이에 8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x를 우리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자. 그래서 x 안에 들어가는 게 루트 8과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x를 이걸 만족하는 x를 얘라고 표기하기로 하자. 그 중에 양수인 거는 루트 8, 그 중에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 54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제곱했을 때 예,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우리가 아까 이거 필기할 때도 썼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 제곱하면 4가 되잖아요. 중 하나이다 라고 이 1번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다. 네,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렇게 루트 8을 쓴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씌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네, 이건 어차피 결국에 우리가 이미 5 곱하기 5가 2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도 제곱하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되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3번 틀렸죠? 0의 제곱근은 한 개이다. 네, 저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근이 두 개다 라는 거는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곱근 7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제곱근 5와 5의 제곱근은 서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직 설명을 안 한 것이라서 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 7과 7의 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7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애예요. 제곱해서 7이 되는 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7? 우리가 배운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루트 7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제곱해서 7이 되는 애를 루트 씌워서 루트 7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왜냐? 제곱근이라는 거는 얘를 제곱했을 때 7 된다. 마이너스 루트 7을 제곱해도 어차피 여러분 제곱하셨을 때 마이너스 제곱하면 다 플러스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근데 뭐뭐의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이 앞에 오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제곱근은 번역어예요. 루트의 번역어예요. 우리가 제가 이거 읽는 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가 먼저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루트라는 거는 그냥 영어 뿌리를 나타내는 영어인데 그냥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를 그대로 발음대로 읽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서 뿌리 제곱근이라고 굳이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루트 7을 의미하는 거예요. 루트 7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땡땡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지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를 다 써라 라는 의미라면 제곱근 7은 루트 7을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 루트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여기서 둘 중에 루트 7이라고 읽는 게 얘야. 둘 중에. 이쪽이겠죠. 얘는 우리가 루트 7이라고 읽고 얘는 마이너스라는 말을 꼭 우리가 해야 되니까. 루트 7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요. 양의 부호가 생략된 플러스 루트 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근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얘를 그냥 루트 7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당연히 가정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제곱근 7은요, 딱 그냥 플러스 루트 7만 의미합니다. 두 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기 노트에다가 네, 추가로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54번에 물어보는 것처럼 네, 비교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곱근 7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루트 7만 쓰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루트 7만 쓴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플러스만 지금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제곱근 5는 네,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 즉 플러스 루트 5, 네, 5의 제곱근은 합쳐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합쳐서 쓰는 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랑 해서 네, 따로따로 이런 형태로 루트 뭐 따로 마이너스 루트 뭐 따로 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에 합쳐서 쓸 때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된다. 4번에. 네, 뒤로 넘겨보실게요. 자, 루트 81의 음의 제곱근을 A,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B라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트 81은 81과 다른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온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뭔가 81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그죠? 81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근데 이 앞에 네, 당연하게도 너무 사실 양수인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제곱근은 원래 뿔말을 둘 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집어서 물어보고 싶으면은 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를 씌워놨겠죠. 근데 우리는 뭘 제곱을 해야 81이 되는지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쵸? 9, 9, 81이니까 아 얘는 지금 양의 제곱근까지 얘기를 하면 이 값은 지금 9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 A는 루트 81, 즉 9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9의 제곱근이 있는데 그 중에 음수인 거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네, 3과 마이너스 3 중에 A의 값은 마이너스 3을 써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곱근을 찾는 거는 제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의 제곱을 물어봤으면 뭐가 돼요? 9 곱하기 9를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쵸? 9의 제곱이 81이다. 요거여서 81을 대답했겠지만 9의 제곱근을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제곱을 뭘 했길래 결과가 9가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직접 제곱해란지 그죠? 얘 제곱된 결과가 9인 걸 찾으라는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답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초반에 제곱근에 대해서 배우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B도 구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B라고 하겠대요.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거 역시 계산하시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25죠. 그래서 B가 25의 양의 제곱근이구나. 그러면 5, 5, 25니까 이게
플러스 5가 된다. 양수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2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일종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한 줄로 끝낼 수 있는데 너무 쓸 게 없으니까 일일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변이 12일 때 높이가 5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정사각형 넓이 한 변 길이의 제곱이죠. 한 변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의 제곱이다. 근데 이게 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했을 때 30인데 x제곱과 30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2학년 2학기 배울 때까지는 선생님 제곱해서 30이 되는 수가 어디 있어요? 못 쓰겠는데요? 였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 x를 제곱해서 30이 되는 수, 그게 얼만지 아직 우리가 대소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대충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숫자를 쓰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걸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x는 길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루트 30만 썼습니다. 애초에 음수인 x는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이니까 왜 루트 30으로만 딱 적었느냐라고 설명할 때 필요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썼으면은 역시 또 길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68번으로 프린트 넘어갈 건데요. 자, 직각삼각형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고요. AD와 BC가 서로 직교하고 있다라고 중간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DC의 길이가 루트 15인 건 뭔가 써 있는데 AD를 모른단 말이죠. AD를 먼저 어디서? ABD에서 구해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AD의 길이 선생님처럼 딱 보니까 숫자가 너무 익숙해서 금방 몇 cm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술형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씩 쓰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을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지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을 제곱한 것과 같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기본식은 하나 써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의 제곱, 3의 제곱하고 AD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AD를 만족하는 게 4가 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AD라는 길이 역시 양수의 영역이고 AD의 길이가 마이너스 4cm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4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AD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AC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어디서? 삼각형 ADC에서. 그러면 AC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다 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AD가 4인 건 구했고요. CD는 문제에서 루트 15라는 값이래요. 근데 저 루트 15가 뭐겠어요?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인데 양수인 거 얘기하고 싶어서 루트 15라는 기호를 썼을 거거든요. 애초에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인 거예요. 근데 걔 제곱했어요. 당연히 15. 그래서 4의 제곱은 16이라고 계산을 해주시고요. 루트 15의 제곱은 제곱과 루트는 사라집니다. 루트가 있다는 건 15에서 제곱을 하기 전 하고 다시 제곱을 했어. 그럼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냥 15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더하셨을 때 31입니다. 31 역시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의 제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루트 31이다 라고 모자를 딱 씌워줄 거고요.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쓰실 때는 정답 칸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단위 챙겨서 쓰시면 되고요. 그 앞에 숫자는 루트 31이라는 숫자를 오늘 새로 배우신 거라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다음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15의 제곱근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제곱해서 15가 되는 정수를 못 찾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0.4의 제곱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곱해서 0.4가 되는 거 왠지 0.1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0.1을 제곱해버리시면 0.1 곱하기 0.2 소수점이 두 자리로 바뀌잖아요. 그죠? 한 자리 한 자리니까. 0.2의 제곱은 0.04란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딱히 우리가 아는 유리수 범위 내에선 못 쓰고요. 그냥 루트 씌우셔야 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자, 25분의 1의 제곱근을 쓰고 싶을 때 우리가 냅다 루트를 여기 전체에 씌워주고 싶어요. 가능은 합니다. 한데 이걸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근호가 뭐였어요? 이 루트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루트 쓰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5분의 1이라는 건 5의 제곱과 1의 제곱이 각각 분모 분자에 있는 거니까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 자, 0.1땡의 제곱근인데요. 얘가 뭐죠? 무엇이죠? 이게 뭐임? 이땡 언제 쓰는 기호죠? 순환소수를 그죠? 순환소수를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기호죠. 근데 순환소수는 표현의 방식이라서 우리가 계산이 필요할 때는 분수꼴로 바꾸셔야 합니다. 얘를 분수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 순환마디가 하나 찍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9로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 이렇게 하셔야 되죠. 9분의 1. 9분의 1의 제곱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루트 9분의 1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 쓰셔도 되지만 이거는 뭐가 된다? 아니 3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나?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뭘 확인하셔야 되냐? 지금 내가 이 뭔가 5분의 1이라는 걸 제곱을 했을 때 25분의 1이 나오는지
얘는 우리가 아는 숫자 내에서 시구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얘가 내가 3분의 1을 제곱했는데 9분의 1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81분의 4.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도 분모 분자가 각각 제곱수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 9분의 2의 전체 제곱이라고 했을 때 부도 제곱하고 분모도 제곱하고 분자도 제곱하지 않겠습니까? 81분의 4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분의 4라고 표현을 하는 걸 9분의 2라고 이건 표현이 가능하다.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여기 마지막 3개 요것뿐입니다. 위에는 못 나타냅니다. 그럼 반드시 루트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숫자 표현을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루트의 쓰임에 대해서 근호 얘를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x는 5이다 이렇게 읽죠. 근데 얘의 이름이 뭐예요? 는은 아니잖아요. 얘 이름 뭐야? 등호죠, 등호. x 등호 5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x 등호 5. 마찬가지로 루트도 비슷한 거예요. 얘 이름 자체는 근호고요. 읽는 방법은 이제 뭐 루트 7 이렇게 읽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호라는 말이 있을 때 갑자기 또 나중에 근호가 뭐예요? 이러는데 그 루트 표시하는 이 기호의 이름이 근호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적으로 어느 의미를 갖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는 쉬는 시간 이후에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지겠지? 이렇게 좀 치시면은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10분 뒤에 시작할게요.